13번 도전 끝에 당선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새 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 탄소 제품의 관세는 철폐되는 반면 우리 탄소 제품은 여전히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불평등한 관세를 놓고 탄소업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긴 했지만 전북 저수율이 여전히 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가뭄 극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가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전주시가 이전 보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보상가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13번 도전 끝에 당선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장 자리에 오른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 후보라며 거짓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3번 도전 끝에 당선된 박경철 익산시장은 결국 선거법에 발목이 잡히면서 취임 1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시 청사에 출근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직전 짐을 꾸려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시장님 오늘 출근하셨어요? 예. 그거는 놓고 못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박 시장의 낙마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혼란스러웠던 시정이 바로잡히길 기대했습니다.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믿는 듯게 발등 찍힌 거고 서운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워온 익산시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독단적인 지시와 소통 부재로 익산시정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와 시민이 힘을 모아서 익산시는 당분간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되며 새 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FTA가 타결됐지만 탄소 제품의 불평등 관세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국내 탄소 업체는 17.5%의 관세를 내지만 중국 업체는 무관세여서 불평등 관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효성 전주공장은 중국에 탄소 섬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기업의 비밀이라며 수출액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한중 FTA가 발효되면 효성의 탄소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탄소 섬유 제품에 중국 수출분에 부과되는 관세는 17.5%로 한국 수입분에 붙는 8%의 관세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가 발효되면 탄소 섬유 수출은 관세 17.5%가 유지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세는 즉시 철폐됩니다. 우리 제품이 관세 17.5%를 손해보는 명백한 불평등 관세입니다. 탄소 섬유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해 한국과 중국의 탄소 섬유 제품 관세를 놓고 추가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 섬유와 그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관세를 과감하게 철폐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관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탄소 섬유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 의원 20%를 컷오프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에서 1차로 물갈이될 현역 의원이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정치권은 중앙당의 20% 컷오프가 전국적인 비율이라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취약한 수도권 대신 호남의 물갈이폭을 확대해 전체 20% 비율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년 전 총선에서 전북의 의원 7명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올해 1차 컷오프에서 너댓 명의 전북 현역 의원이 공천 배제 대상으로 분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호남권 선거구 축소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으로 전북에서만 최대 2석이 감소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농어촌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 지도부에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서명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교과서 국정화 갈등 때문에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안에 최종안에 합의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간간히 비가 내렸지만 전북의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정읍에 있는 한 저수지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다른 저수지와 달리 푸른 물이 넘실댑니다. 저수지 위쪽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가자 3.5km 떨어진 정읍천에서 거꾸로 물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만 13개 저수지에서 이 같은 양수 작업이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농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제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수 조류를 통해서 제수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저수지나 하천이 없는 논밭에서는 관정을 파느라 분주합니다. 관정 기계를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나흘을 작동해야 물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만들어야 할 중형 관정이 120개에 이릅니다.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물이 부족한 농가들 그리고 땅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관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171곳에서는 물을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 안쪽에 쌓인 흙을 파내는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긴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저수와 절수, 용수 개발을 의미하는 3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전북의 저수율은 28%로 평년 56%의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영농철에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만 이제 드물적했기 거기 수분이 좋은데요, 저수지가. 냉간만 오면은 안 말리는데요. 금년에 아마 극히 드문 일이에요.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아끼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무심한 하늘이 언제 답을 해줄지 목마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 370여 명이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국정화 반대 시민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시민선언에 참여한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할 수 있다며 역사교과서 발간은 역사학자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 이후 전북에서는 13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143명이 숨진 가운데 전북에서는 13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들을 포함하면 전북의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벌인 뒤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전주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옮기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전 보상을 서두를 예정이지만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입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개발 예정지인 이곳을 도도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이 같은 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전 보상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보상은 크게 이전 부지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직접 보상, 이전지 주변에 대한 간접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주시는 직접 보상을 위해서 보상협의회를 꾸렸고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가를 결정해서 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하지 않는 등
벌써부터 보상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간접 보상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적절한 합의점도 찾아야 합니다. 전주시는 집단 이주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군사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피해 보는 게 많이 있죠. 전주시는 내년 3월 항공대 이전 공사를 시작해 2018년 3월에는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전북의 주요 관광지와 주차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이 발매됐습니다. 전주시와 만주군에서 시범 운영하는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은 구입 금액에 따라 관광지와 주차장, 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 시군에서 확대 운영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에 1년 전 야시장이 개장된 뒤로 고객과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야시장이 열리는 매주 금토일 사흘 동안 남부시장의 하루 평균 고객이 2,500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20%가량 늘어났습니다. 제3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강원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주에서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35번째를 맞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전북 선수단은 23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360명이 출전해 메달을 다툽니다. 육상 전민재는 12년 연속 3관왕, 김정우는 3년 연속 3관왕을 노립니다. 선수분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요. 전년도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었던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말 막을 올립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2km와 21km, 6km 등 3개 부문에 국내외 선수 3천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국내에서는 제일 큰 대회이고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더 제일 큰 대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K리그 우승을 눈앞에 둔 전북현대가 7년 연속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서울전에서 비긴 전북은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3위 이상을 확보해 진출권을 얻었습니다. 전주 KCC가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고등학생인 송교창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뽑았습니다.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전주 KCC는 내일 삼성전에 이어 이번 일요일에는 울산과 홈 경기를 갖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서남대 구재단 측이 재정기여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예수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서남대 구재단 측은 재정기여자 공모에 접수한 3곳의 법인을 상대로 평가한 결과 재정 능력과 정상화 의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예수병원 유지재단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남대와 현 관선 이사들이 재정기여자로 선정한 명지병원이 구재단의 재정기여자 선정에 크게 반발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최종 판단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추진 방안과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 평화통일포럼이 송현만 평통자문회의 전북 부의장 등 평통 관계자와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신기현 전북 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통지역회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지역사회 통일준비 거버넌스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통일포럼은 지정토론 방식으로 열렸으며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민안전처가 화재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조사 기법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이 하고 있는 사고 조사 방식과 현황을 소개하고
화재와 감전사고 등에 대한 최신 기법과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은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오늘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토목 분야의 업체와 학계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고 새만금의 공공디자인, 새만금 신한강 개발, 수질관리 등을 주제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달부터 전주와 군산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짐에 따라 불법 부동산 거래를 단속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전주시, 군산시와 함께 분양권 매매 호객 행위와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군산에서는 다음 달까지 11개 지구에서 아파트 5,200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전북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2m, 먼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모레 아침에는 산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져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